네, 반갑습니다. 어제 MBC와 뉴스타파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까지 했던 이 사안이 청부민원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은 도덕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위법적인 부분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 과방위원들 그리고 언론특위 위원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고 이후에 또 백부를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필모 의원님 모셨습니다. 청부 민원으로 방심이 사유한 류희림 위원장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때리기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에 접수된 이른바 가짜뉴스 민원의 상당수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 등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켜온 류희림 위원장의 용산의 뜻대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신고서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파렴치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발로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가 나온 후 여권은 가짜뉴스 몰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사형감이라는 극언을 쏟아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9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라며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심의를 사주하는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직후부터 9월 18일까지 60여 명이 총 160여 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습니다. 이 중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 명, 100여 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동일한 내용으로 유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일임 위원장 아들 4건과 동생 3건, 유일임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 박모 공동대표 3건이 대표적이며, 유일임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강사 4명, 유일임 위원장이 사무총장 대표로 재직했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직원과 관계자 등 유일임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관계자 15명도 나흘 동안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즉, 민원인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유일임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전체 방송 민원의 절반 이상의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임 위원장은 방심의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 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규칙 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유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중대 위법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민권익위가 정민용 방심위원이 방송심의에서 이해충돌 위반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정민용 위원을 해촉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방심위 모 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 민원을 제기한 비위 행위가 밝혀지면서 파면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이해충돌을 저지르는 등 범법 행위를 하고서도 뻔뻔하게 방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유일임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물러앉게 한 유일임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유일임 방송위원장의 청부 민원은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 장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하고 정권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 권익위 신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1동 이상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전대미문의 청부 민원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이 정부의 집착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위한 행동대장이었던 이동관,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행동대장이었던 유희림, 그 구도가 여러분 눈에도 잘 보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익제보자께서 권익위에 신고를 했고, 그러므로 공익제보자로서의 그 신분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잠시 후에 밖에 나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요.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심위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방통위가 방심위로 하여금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 때부터,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위증을 할 때부터 이런 사고가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 배후에는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이것이 유일임 방심위원장 단독 범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의 제보를 보면 그런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에게 지난주에 고민정 의원님 지난주죠? 정확한 날짜를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난주에 저희 방에 이제 제보가 됐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계획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유일임 방심위원장은 이런 일을 했을까? 독자적으로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의 진행 과정을 쭉 봤더니 우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어요. 분명히 방심위 회의를 할 때는 방통위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라고 방심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방심위원들이 왜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닌데 이런 가짜뉴스 센터를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라고 하고 국감장에 나와서는 혹은 현안 질의할 때는 상임위장에 나와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직원들과 상의해서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제보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가 밝혀지더라고요. 짐작이 돼요. 혼자서 그렇게 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방심위원장으로 유일임 위원장이 오면서부터 특히 이 가짜뉴스 센터를 만드는 것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들을 이른바 선보기 위한 그런 구도에서 이루어졌구나. 따라서 이것은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이 혼자서, 이 가족들, 그러니까 아들, 동생, 친척들을 다 동원해 가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민명배 의원님께서 제보받은 내용하고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근데 과연 이제 상식적인 내용인 것인가.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공익제보를 하신 분의 신분을 좀 보호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보도가 되지는 못했던 부분은 있지만, 근데 다만 이게 단독 범행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 이동관 위원장이 과방위에서 엄중한 조치를 방심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바로 그날부터 방심위에는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이 친척과 지인 등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고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발표해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바로 방심위가 실무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9월 4일 날부터 신고 접수는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사람들도 친척과 지인 등 아들 이런 사람들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 유일임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그리고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행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동관 위원장의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까?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보면 오탈자까지 같은 것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유일임 위원장을 당장 파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된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유일임 위원장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누군가와 상의를 한 것인지, 방통위와 방심위가 상의를 하는 것도 그것도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은 명확한데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혹시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가 아니고서는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사를 지시할 것을 저희가 촉구드린 겁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 정권은 사주, 청부 이런 데 아주 익숙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세상에 기관장이, 국가기관의 기관장이, 그것도 독립적으로 심의를 하라고 앉혀놓은, 임명해놓은 국가기관의 기관장이 청부민원, 민원 사주를 해요?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짓입니다. 법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고발사주를 해도 저렇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경우는 봤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수십 명이 수십 건의 이 청부 민원을 하다니, 이런 일은 정말 헌정사에 없던 일이어서 굉장히 즉각적인 수사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걸 뭉개고 가려고 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청부와 사주에 익숙한, 셀프심에 익숙한 그런 정권으로 전락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송 장악 의도뿐만 아니라 정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전말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만 추가로 더 그 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 5조, 또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4조, 방심위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방심위원장의 가족이 심의를 넣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면 모르겠으나, 자기의 가족이 했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것을 회피해야지 마땅한 것이죠. 근데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충돌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법적 조치에 곧 들어갈 거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은 방심의 청부 민원 조작 사건입니다. 따라서 유일임 방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당국의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공익제보자로서 그 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신고 접수를 선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너무 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미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익제보자를 그렇게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 김기현 전 대표죠. 김기현 전 대표가 사형감이라는 단어까지 썼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영배 의원이 말씀하셨던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다, 배후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동관 방통위원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시 그토록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을까, 그리고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왜 그러한 고발까지 하면서 과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뭘까? 결국은 진상조사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의 그 회의 자료를 쭉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인용 보도를 한 KBS, JTBC 등 방송사들이 아무도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를 가지고 저렇게 방심위가 중징계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각을 다 맞춰보면 이건 처음부터 기획된, 조작을 기획한 그런 흔적이 너무 분명해서 이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도라는 것은 당시에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나중에 설사 오보로 밝혀지더라도 법원에서도 일종의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나 그 인용 보도했던 방송 신문들도 사실상 당시에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 언론한테 그런 보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면은 언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혹 제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이 하시고 있는 보도도 다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의혹 보도를 언론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언론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죠? 자, 됐죠? 네.
고생하셨습니다.